발견했으면 신뢰도 알파 %로 지금 돌아가고 있니? 누가 눌렀니? 오케이. 자,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 x바에 대해서 오케이? 신뢰도 알파 %로 실제 평균 m을 추정을 할 때 그 추정 구간, 신뢰 구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구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나는 모르겠다만 실제로 수능에서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오케이? 네. 구간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냐면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나와요. 신뢰 구간의 길이, 그거를 신뢰 길이라고 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야,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 그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2요. 맞아? 네. x가 10알보다 크고 20알보다 작아. 그 구간의 길이는? 12요. 일부 그렇게 이거 맞아야 될 것 같아. 그치? 구간의 길이가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라면 그 구간의 길이는 베타 빼기 알파가 될 거야. 그 안에 있는 정수에게 쓰는 등호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고민이 되겠지만 맞아? 길이는 여전히 베타 빼기 알파가 됩니다. 맞니? 그럼 신뢰 구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 신뢰 구간의 길이 L은 어떻게 돼요? 2K 루트 N분의 시그마. 맞니?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맞아요? 자, 여기에서 얘들아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언급을 할 건데요. 이 신뢰 구간의 길이 L에 대하여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반드시 L의 길이는 줄어들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얘를 의미하고요. 그죠? 이 구간의 길이고 이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 건 얘 빼기 얘 하면 그냥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표본의 그 n을 늘리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맞아요? 왜요? 분모가 커지니까요. 분수의 크기는요, 분모가 커지면 분수의 값은 작아지니까요.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작으니까요. 3분의 1보다 20분의 1이 훨씬 작으니까요. 맞아? 그런데 그런 단순한 대수적인 개념을 그렇게 대수적으로 접근을 하지를 말고요. 의미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요.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왜 줄어들까? 표본의 크기를 늘린다라는 얘기는요, 늘려버리면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해? x바가요, 그 표본의 평균 x바가 실제 평균과 더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맞아?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실제 평균에 점점 더 가까워져요. 맞아?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당황스럽죠 지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토마크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이게 이상한 게 하나 잡혀버리고. 아니요, 그래도. 네. 사랑해요. 야, 전국 재수생의 평균 수면 시간을 보고 싶은데 재수생 5명 뽑아서 너 몇 시간 자? 해서 재수생들이 너 몇 시간 자? 5시간. 넌 몇 시간 자? 6시간. 뭐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자? 잠 많이 자요, 손. 너 몇 시간 자? 저 6시간. 장난 똥 때리나 지금 여기 6시간 나왔는데. 7시간이요. 그래요. 이제 아침잠이 줄어드는데. 그래요? 5시간 빠진 거. 평균 수면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요 5명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너 몇 시간 자니? 몇 시간 자니? 해서 평균적으로 5시간 자는구나. 그럼 전체 재수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한 뭐 4시간에서 6시간 사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라. 오케이? 500명을 뽑았어요. 500명을 뽑아서 그거에 대한 걔네들에 대한 수면 시간을 평균을 내보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신뢰도로 구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구간의 길이가 줄어들겠죠. 네. 왜? 요만큼만 있어도 실제 평균이 요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막 집어던지지 말고. 네, 선생님 근데 500명 그렇게 하면 안 들리고 한두 명씩 이렇게 들리면서 그래도 줄어들죠.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서 점점 수렴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늘어나. 저 아저씨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됐니? 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수면 시간이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다섯 명 뽑았을 때랑 500명 뽑았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5명보다 6명을 뽑아버려요. 이게 한 명이 길이를 늘리는 수학적 의미를 갖고 접근을 하자고요. 오케이?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이 문돌이 새끼야. 너희 수학을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정서가 그래, 물론 아이폰은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광고를 때렸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죠. 네. 감성의 시대니까요. 네. 그죠? 국가의 시대예요. 삼성은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망했죠.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삼성 직원이시니? 아니요. 그랬으면 좋겠어. 뭐 그럼 쓰면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유학 때야죠. 그랬으면 유학도 쓸 거야? 네. 말은 통하고? 배우면 되죠. 그래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로 실제 평균과 그 표본의 평균이 점점 가까워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네. 오케이?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거일 때의 그 표본일 때보다는 평균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요. 점점 더. 오케이? 네. 그 얘기는 실제 평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부정확한 거는 여기서 이만큼 사이에 있다라고 예측을 해야 그 안에 실제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 확률이 나온다고요. 네. 부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근데 점점 더 정확해질수록 얘가 정확한 건데 굳이 이만큼까지 늘릴 필요가 있냐고요. 요만큼만 돼도 같은 확률이 될 거라고요. 네. 오케이? 네. 그걸 또 대수적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해보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분산의 값이 작아지죠. 네. 네. 맞아? 네. 그럼 같은 칸수여도 칸의 길이가 줄어들죠. 네. 맞아? 네. 그럼 점점 날씬해진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오죠. 네. 그래서 같은 확률이어도 길이는 점점 줄어들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접근을 하면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정확해지니까 자료가. 오케이? 그러면
높이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신뢰도를 높이면 길이가 늘어나요. 표본의 길이는 늘어나요. 왜요? 표본 평균 x바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야, 이거 80%로 추정을 해봐. 신뢰도 80%로 추정을 해봐. 그럼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실제 평균이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으면 80%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라 90%가 들어가겠다라고 예측을 하려면 조금 더 늘려야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죠, 길이를. 맞아? 늘려면 늘릴수록 그 실제 평균이 그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신뢰도를 높인다는 건 그 확률을 늘린다라는 얘기고, 그러려면 길이를 늘려야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근데 가끔 얘네 두 개를 둘 다 늘리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K 값과 N 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N을 많이 늘리면 다 그래도 K가 좀 늘어났어도 줄어들 거고요. 맞아? K를 많이 늘리고 N을 적게 늘리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오케이? 뭐하냐? 뭐해? 혼자서 관찰해요. 분위기 쌓여졌지? 죄송합니다. 그지? 그렇잖아? 즐거운 수업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내 모토가 뭐야? 즐거운 수학이에요. 나 순간 뭔가 네가 하는 줄 알았어. 너가 은광이 아니야. 즐거워요. 그럼. 울면 돼, 지금이야. 아유, 딱 좋아, 지금. 미안. 누굴까? 너 이름 뭐야? 성민. 성민이. 난 되게 은강이 없어요. 은광이 없냐? 예. 길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실내 구간의 길이 요 장단을 주로 친다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뭐 할 거냐면요, 오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차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차이. 실제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오차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뭐 m 빼기 x바 해도 상관은 없고요. 오케이?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저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왔죠? 이 구간의 의미가 뭐냐고요? m이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괜찮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m 빼기 x바 k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아요? 어떤 값이요?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사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값의 절대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저 절대값 벗겨낸 거잖아요. 이해돼요? 절대값 A가 B보다 작으면 A가 B에서 마이너스 B 사이잖아. 이게 A가 지금 B에서 마이너스 B 사이다라는 거잖아. 그거를 다시 절대값으로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는 오차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그 오차가 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얘를 이끌어서 우리는 최대 오차, 오차의 최대값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됐니? 네. 괜찮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 모집단, 표본 집단에 대한 얘기는요 거의 대부분 실내 길이 가지고 장난했어요. 거의 대부분. 오케이? 예.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모듈과 표본 비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아빠 나이들이요 되게 잘 쫓아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용 정리하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예. 그러고 났더니 끝나고 났더니 선생님 저는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진짜 때리고 싶었어요. 저희는 바로 때릴 수는 없고요. 이해되면 얘기해. 알았지? 예. 무조건 얘기. 어떡하지? 배워드릴까요? 여기 뭐가 볼록한 게 나왔어. 저희가 짜드릴까요? 아닌데? 나 들어버렸네. 짜증나? 짜드릴까요? 안 짜드릴까요? 안 짜드릴까요? 이러고 웃은 거야? 짜죠? 자, 봅시다. 우준아, 어디 뭐 동물원 돌고래 쇼 뭐 이런 거 보는 것 같아. 뒤에 앉아가지고 쟤네들 뭐 하고 있죠? 자, 얘는요 모비율, 표본 비율, 모집단의 비율이요. 오케이? 표본 비율은 표본 집단의 비율이요. 오케이? 모집단, 표본 집단에 대한 얘기를 요 앞쪽에서 쭉 해왔잖아. 그치? 그런데 비율로 접근이 된대요. 비율로. 네. 그 얘기는 뭐예요? 확률로서 접근이 된다라는 얘기죠. 맞아? 모집단이 비율이 P래요. 모집단의 비율이 P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이야? 방구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노량진 종로학원 애들이요 피자, 햄버거,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뭐 닭갈비 뭐 이런 것들 선호 음식을 조사를 했어요. 오케이? 선호 음식을 조사를 해봤더니 피자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20%였대요. 오케이? 그 20%가 뭐야? 모집단의 비율이 된다고요. 오케이? 우리 노량진 종로학원만 얘기를 하면 집단이 너무 작으니까 전체 종로학원. 오케이? 그러면 5,000명 넘어가 버리니까 전체 종로학원 비율을 따져봤더니 20%가 피자를 좋아한대요. 오케이? 그랬을 때 노량진 종로학원에서 노량진 종로학원 5,000명 넘는 그 전체에서 100명을 뽑아봤대요. 오케이? 그 100명을 뽑았을 때 피자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을 거라고요. 오케이? 계세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녀석을 확률 변수 X라고 놓을 거예요.
오케이? 괜찮니? 예. 이거에 대해서 이 표본 X의 비율, 그거를 우리는 앞으로 P 해시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P 해 모자 쓴 거예요. 모자 썼다고요. 실제로 저거 P 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기호. 네, 근데요, 모집단이 전체잖아요. 네. 전체 비율이 P일 때가 아까 얘기했죠? 전체 한 5,000명 되는 노량진 종로학원. 네. 아니, 우리 학원이 5,000명 안 되죠? 원장님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학원의 상한 인원이 650명 정도, 600명 정도가 돼요. 그 이상은 강의실이 부족해서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뭐 종로 본원 같은 경우는 상한 인원이 한 2,000명 되거든요. 서울 서울역. 엄청 크네. 그런데 거기 지금 한 650명 있어요. 옛날 같잖아. 근데 노량진 종로학원은 상한 인원이 600에서 650명 사이예요. 근데 지금 600명 있어요. 플러스. 그래서 원장님이 본사 회의 들어가면 항상 어깨에 힘 빡 주고 들어가죠. 근데 뭐 하여튼 그래. 그랬더니 전체 종로학원 전체 인원 중에서 피자를 선호하는 학생이 20% 정도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그때 모비율 P가 0.2라는 얘기라고요. 그 중에서 100명을 뽑았대요. 오케이? 그 100명을 뽑았대요. 그 100명 중에 피자 좋아하는 녀석의 인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럼 확률 변수 X는 100명에 대한 확률 변수 X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뭐 있어요? 0, 1, 2, 3, 4, 100이요. 맞아? 100명 뽑아봤는데 피자 좋아하는 놈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요. 100명 다 피자 좋아할 수도 있고요. 맞아? 그랬을 때 그 100명 중에서 피자 좋아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또 생길 거 아니야? 맞아? 그 비율을 표본 비율 P 해시라고 부를 거라고요. 이해돼요? 우리 모집단 표본 집단에서 모집단의 평균이 M이래요. 오케이? 그랬을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어. 그 표본 평균이 X바라면 X바는 M이죠? 아니요. 아 죽겠다. 거기 여기서 내 고개 끄덕거리고 막 난리 났네 진짜. 아니요. 내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X바와 M은 달라요. 야, 우리 노종 1반부터 12반까지 600명의 수학 평균이 일반 평균하고 전체 평균이 같아요? 아니요. 아닐 수 있어요. 2반 평균하고는 몰라요. 3반 평균하고 같다라고 얘기 못 한다고요. X바가 M은 아니에요. 맞아? 그럼 그 표본의 비율 P 해시 P가 돼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P 해스 계산 어떻게 해요? M분의 X예요. 크기가 N인 표본 중에서 일어난 횟수 100명 중에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100명 뽑아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뭐니? 한 11명 정도가 피자 좋아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그 100명 중에 피자 좋아하는 비율은 몇 프로냐고요? 11%요. 그거 어떻게 계산된 거야? 100분의 피자 좋아하는 놈 11명, 100분의 11 이렇게 계산된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표본 비율 여기로 놓고 보면 P 햇은요 전체 표본 크기 분의 그 녀석이 일어난 횟수가 표본 비율이 될 거 아니냐고요? 요 얘기가 겁나 중요해요. 요 모빌 표본 비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얘기가 겁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X바가 M은 아니야. P 햇이 마찬가지야. P 햇이
P는 아니야. 예. 오케이? 예. 괜찮아요? 예. 아, 이거 보기 전에 조금 더 쓸게요. 네. 미안요. 요새 요 부분 추정 들어와서 좀 어려워졌니? 저요? 응. 아니요. 할만해? 예. 그래요. 해맑아 좋아요. 성질을 보기 전에 그런데 잘 봐. 모집단의 비율이 P일 때 크기가 N인 표본에 대해서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야 모집단의 비율이 P다. 그 얘기는 뭐야? 모집단 전체에서 한 사람을 딱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한 개를 딱 뽑았을 때 그 녀석이 그 녀석이 그것이 될 확률이 P라는 얘기죠. 네. 맞아? 네. 아까처럼 얘기하면 한 명 뽑아봤더니 얘가 피자 좋아할 확률이 0.2라는 얘기야. 네. 맞아? 네. 그런데 모집단의 비율이 P라는 얘기는 모집단이 꽤 크고요. 맞아? 하나하나 뽑았을 때 각각이 독립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얘기죠. 네. 맞아? 얘를 하나를 딱 뽑았어. 너 피자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피자야? 아니요. 아닐 수 있잖아요. 네. 제일 좋아하는 게 피자야? 내라고 해!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 물어볼 때 걔네들이 피자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가 독립적으로 일어나잖아. 예. 오케이? 네. 그 얘기는 여기에서 이 확률 변수 x가요 한 번의 확률이 p인 독립시행을 n번 시행했을 때 일어난 횟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비율이 p래요. 그럼 거기서 하나 뽑았을 때 얘가 그 녀석이 될 확률이 p라는 거잖아. 네. 그런데 그거를 n개를 시행을 했대잖아. 네.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 똑같죠? 네. 한 번의 확률이 P인 독립시행을 N번 시행했을 때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죠? 네. 그랬을 때 딱 R번 일어날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고요. 그 일어난 횟수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과정이 이항분포 BNP 그 과정이잖아. 예. 어찌됐건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그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질량함수가 되고요. 예. 맞아? 예. 괜찮아? 확률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오는 것 뿐이고요. 근데 얘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예. 모집단이 독립적으로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요. 한 번의 확률이 얼마인? P인. 그런데 거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다? N번 시행했다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오케이? 야, 동전 한 번씩 10번 던졌어.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럼 확률 변수 X는 B의 10,2분의 1. 이거 따르니? 예. 맞아? 예. 그거나 동전을 10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것도 결국은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네. 그것도 이항분포가 돼요? 네. 맞죠? 네. N개를 이렇게 뽑았어. 그거는 한 명씩 N번 뽑으나 똑같잖아. 네. 독립이니까. 네. 맞아? 네. 그랬을 때 그럼 결국은 이 확률 변수 X는 한 번의 확률이 P인 독립시행을 N번 시행했다 이거야. 예. 그때 일어난 횟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 X가 B의 N,P라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죠. 예. 이 녀석을 따른다고요. 괜찮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일어난 횟수에 대한 얘기니까. 괜찮아? 예. 그 얘기는요. 이 얘기는 평균 이 X가 얼마라는 거예요? NP라는 얘기예요.
분산 Vx가 뭐라는 얘기야? NPQ라는 얘기야. 됐니?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니들이 개맛을 알아? 계산. 요번에 여기 새로 나왔잖아. 버거킹에. 이 정도 게살와퍼? 뭐 이런 거. 이정재가 버거킹 그 전속 모델이잖아. 세우라고! 세우라고! K 있느냐? 왕이 K 있느냐? 요번에 그렇게 선전해? 그 CF를 못 봐가지고. 창문에서 걔. 창문에서 걔가 이거 나와. 존나 취해요, 와. 새우를 찾아서. 그것도 한 대여섯 마리가 거기서 이렇게 콩콩 뛰고 있죠. 차 앞에서. 진짜 어이없어서.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저 X가 n분의 우와, 맥커터. 자, 저 X가 그러니까 n분의 X의 평균이라고. 네? 저 이 X가 n분의 X의 평균이라고. 네? 얘요? 예. 아니요. 크기가 n인 표본이 그래서 일어나는 S 확률 변수 X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노란색 종합원 전체가 피자 좋아할 확률이 20%래요. 피자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이. 그 중에서 100명을 뽑았대요. 100명 뽑았을 때 피자 좋아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몇 명 나오겠냐 이거야. 전체 비율이 20%니까 평균적으로 20명 나오겠죠. 네. 이거 여기에서 나온 거잖아. 그럼 X의 평균은 NP 되는 거 맞냐고. 이 이하분포 따르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면은 여기는 당연한 거잖아. 이하분포잖아 그냥. 맞아요? 그 11명 뽑혔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100개가 다 뽑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의 평균이 전체 평균이 되진 않잖아. 그런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 중에서 이 PS이라는 건 100명을 뽑았는데 11명이 뽑힐 수도 있잖아. 그때 PS는 그러면은 0.11이 된다고요. 그런데 PS이 항상 P냐고요? 0.2가 무조건 돼야 되냐고요? 아니라고요. 얘는 뭐야, 그냥 100명 중에 평균적으로 몇 명 좋아하겠니? 이거 묻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 선생님 모르겠어 질문하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 뭐라고 짜증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서. 완전 이해됐어. 이 안에서는 완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진짜로 이해됐어요? 괜찮으세요? 마이크 쓰고 이렇게 소리 지르다니 내가. 이 로즈마리 참 좋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표본 비율에 대한 성질들을 볼 거예요. 이거요, 모집단, 표본 집단,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랑 거의 모든 게 완벽하게 일치를 해요. 잘 봐. 첫 번째, 그럼 표본 크기가 n인 표본에 대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 표본의 비율 p 해시 n분의 x라며. 맞아?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이 x 바램에. 모집단 표본 집단에서는. 맞아? 근데 x바가 m은 아니었죠? p 해시 p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P가 될 거예요, 당연히. 일반의 평균이
전체 평균은 아니죠. 예. 2반의 평균이 전체 평균은 아니죠. 예. 그런데 각 반들의 평균의 평균, X바의 평균은 전체 평균이 된다고 그랬죠? 예. 맞아? 각 표본들의 비율이 전체 비율과 똑같지는 않아요. P의 P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각 표본들의 비율들의 평균은 전체 비율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모집단 표본 집단에서 하고 비교했을 때 이 모비율 P가 하고 있는 역할이 모평균 M을 얘기를 한다고요. 오케이? 표본 모집단 표본 집단에서의 표본 평균 X바 그 자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표본의 비율 P 해시 될 거라고요. 모집단 표본 집단에서 이 X바는 M이었죠. 맞아요? 이 P에서 P가 될 거라고요. 1반의 비율과 2반의 비율은 다를 거야. 3반의 비율도 다를 거, 전체 비율하고는 다르고요. 각 반의 비율들의 평균을 내보면 전체 비율이 되지 않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확률로서 접근해 가는 거야. 그냥 전체 총경으로 나눠서. 오케이? 됐어? 그런데요, 그걸 그렇게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좋대요. 그 다음부터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끄집어낼 개념이 뭐가 있냐면요,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은요, 그 확률 변수 X의 곱한 값에도 그대로 영향을 받죠. 예. 더하거나 뺀 값에도 그대로 영향을 받죠. 예. 맞아요? 예. 근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얘죠. EX는 NP라는 거. 맞아? 예. VX는 NPQ라는 거. 얘가 왜 피엣이 되냐? 이 피엣은요, 2의 n분의 x죠. 피엣이 뭔데? 크기가 n이 표본의 비율이니까 n분의 x가 피엣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n분의 1 2x가 돼버리죠. 맞아요? 괜찮아? n분의 1에 2x가 뭐야? np죠. 그래서 p요. 되겠니? 그 다음에 그럼 VP 햇은요? 야, 우리 이 X반은 M이었어요. 맞아?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전체 평균 M과 같았어요. 분산에 대한 얘기, 표본 평균의 분산 VX반은요, M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VX였어요. 맞아? 봐봐. X바가 P의 역할을 하고, P햇이 X바 역할을 하고요. P가 M의 역할을 했어요. 그죠? 그럼 P햇이 X바의 역할을 하니까 VP햇은요, N분의 VP, N분의 V, 맞아? 그렇게 해서 V가 NPQ니까 N분의 NPQ, 그래서 PQ요. 이렇게 말린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요 개념이. 오케이? 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얘는 일단 공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N분의 PQ가 돼요. N분의 PQ가 됩니다. 그 이유, 어떤 중간 과정이 거쳐져요? V의 P햇이 뭐야? N분의 X죠. 맞아?
분사는 더하거나 뺀 거에는 절대 영향 안 받죠. 예. 그런데 곱한 거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곱한 거에 대해서 얼만큼 영향받아? 제곱만큼. x 앞에 개수가 뭐야? n분의 1이죠. 그거에 대한 제곱으로 영향을 받는다고요. 네. 그런데 vx가 뭐야? npq 맞아? 네. 그럼 n 하나 약분돼서 n분의 pq 이렇게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이 분산이 저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예. 되겠니? 예.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예. 다시 한번. 효미야, 그래서 아까 너가 1교시 때 9교시 때 병원 갔다 와가지고 요 부분 못 듣고 여기쯤 쓰고 있는데 들어왔을 때 다음 시간에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모듈 표본 비율에서 가장 핵심은 뭐야?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요 부분, 요만큼. 요 부분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예. 오케이? 예. 저 부분만 정확하게 개념 잡히고 나면 그 다음은 모집단, 표본 집단이랑 조금씩 비교해 나가면서 해결해버리면 끝나니까요. 예.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와.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요. 비율에 대한 신뢰도를 얘기를 할 거예요. 크기가 n인 표본의 비율이 p햇일 때 오케이?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모비율 P를 추정하면 오케이?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이 생기겠죠? 예. 그때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야. 오케이? 자, 모집단의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이 x바일 때 오케이? 계세요?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이 x바일 때 모집단, 표본 집단에 대한 얘기로 돌아갔어요? 오케이?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이 x바일 때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실제 모평균 m을 추정하면 했을 때의 신뢰 구간이 어떻게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되죠. 맞아요? 몰라요. 괜찮아? 근데 아까 여기서 이 P 해시하고 있는 역할이 뭐라고요? X바였다고요. 오케이? 얘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모집단, 표본 집단에서의 평균 X바가요. 표본 평균 X바가요. 모비율, 표본 비율에서의 표본 비율 P햇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때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표현돼요? X바 자리에 P햇 마이너스 K 곱하기 얘가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에서 얘가 뭐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시그마 X바죠. 맞아? 표본 비율의 분산이 뭐야? n분의 pq죠. 맞아? 그럼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뭐야? 얘의 루트 값이죠. 루트의 n분의 그런데 여기 할 때도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면 시그마 대신에 못 쓴다고 그랬어요. 시그마 대신에 못 쓴다고 그랬어.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S를 시그마 대신 사용한다고요. 여기에서는
모집단의 비율을 몰라. 그래서 PQ를 몰라. 그럼 PQ 대신에 뭐 써? P hat, Q hat을 이렇게 쓸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 대신에 보통 일반적으로 S를 사용하죠. 아니요, 그 문제에서 얘기가 나오는 크기가 100인 표본을 뽑았더니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었다. X바가 100이고 S가 10이었다라는 얘기야,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그런데 여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데 그걸 모를 때에는 S, 거기에서 주어진 조건, 표본의 표준 편차 10을 S를 시그마 대신 사용한다니까요. 그 얘기했잖아. 안 했니? 했어요. 했어요. 예. 내가 이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얼마로 알려진 뭐 그런 거 뭐 하려고 표본을 다시 구해서 고민을 하냐고요. 왜 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안다는 얘기는요, 모집단의 대표값과 삼포도를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평균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구하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이 시그마를 모르고 표본의 표준 편차 S가 주어져 있다고요. 오케이? 예. 그런데 이 S를 시그마 대신 사용한다며.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PQ를 모르니까 그거 대신에 뭐 사용한다고? hat을 사용한다고. 표본의 비율을.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라고요. 괜찮아? 그래서 실내 구간이 여기에서 P hat 플러스 K 곱하기 루트의 N분의 P hat Q hat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요. 되겠니? 자, 이렇게 되면 모빌 표본 비율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요거 가지고 이제 또 확률 장난을 쳐야 되죠. 그래서 P hat이 뭐 0.3보다 큰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 할 거라고요. 그 얘기는 신뢰도에서 요 모집단 표본 집단에서 X 바가 뭐보다 뭐에서 뭐 사이를 확률 구하라는 거랑 똑같다고요. 똑같이 접근할 거라고요. 칸수만 체크하면 된다고요. 여기에서 이 실내 구간에서의 한 칸의 길이가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이게 한 칸의 길이였죠. 그럼 모비율 표본 비율에서의 한 칸의 길이는 뭐가 된다고요? 루트의 n분의 p hat q hat이 한 칸의 길이가 된다고요. 얘가 표준 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표준 편차 값이 한 칸의 길이를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였잖아. 정규 분포에서도. 모집단 표본 집단에서도. 맞아? 똑같이 모비율 표본 비율에서도 똑같이 접근이 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섹시하게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 얘기는 어차피 여기에서 많이 풀 거기 때문에 지금 프린트 한 160문, 추정이 한 160문제가 돼요. 예전에 비율이 빠진 적이 있어서 비율이 다시 들어간 게 한 2, 3년밖에 안 돼요. 이과에는 쭉 들어가 있었는데 문과는 2년 전, 요번 개정 과정에서 문과에도 다시 비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 난 부엉이라고 해.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지? 귀여우세요. 아무도 안 왔어요. 성명이 더 틀려요. 기계치.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연습이 잘 이루어지면, 오케이? 모집단 표본 집단에 대한 확률 계산이 정규 분포화시킨 확률 계산이 잘 이루어지면 이거에 대한 확률 계산, 정규 분포화시킨 확률 계산은요, 조밥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얘기 안 할 거고요. 뭐 길이 이런 얘기도 여기에서는 잘 안 해요. 사실 이거는 크게. 근데 이제 실내 구간 자체를요 잘 안 물어봐요. 모빌 표본 비율에서 주로 확률을 물어봐요. 왜요? 어려워. 이거 계산이 족 같아요. 이거 계산이. 그래서 잘 안 물어봐요. 그래도 물어보면 뭐 그냥 하면 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구간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실내 구간을 직접 설정하세요라고도 문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구간의 길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오케이? 뭐 구간의 길이가 몇 이하가 되도록 뭐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를 해. 얘도 저 많이 만들어요. 어머, 그래? 얘는 뭐예요? 발그레이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얘기한 거. 크기가 100인 표본의 비율이 0.2일 때, 오케이? 모 비율을 P를 신뢰도 95%로 추정하세요.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를 쓸게요. 뭐 상황적인 설명 안 하고. 오케이? 우리 노량진 종로학원에서 뭐 상황적인 설명으로 가보면 노량진 종로학원에서 100명을 뽑았더니 피자 좋아하는 사람이 20명이 있었대요. 그랬을 때 전체 종로학원에서 전체 종로학원 학생들이 중에서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을 신뢰도 95%로 추정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요, 얘요. 주어진 조건이 n이 100이라는 거죠. 표본의 비율이 0.1이에요. p 햇이 0.2라는 거죠. 그냥 10분의 2라고 써놓을게요. 약분도 안 하고. 오케이? p 햇이 0.1이에요. 10분의 2. 그랬을 때, 단 요 조건은 필요하죠? 신뢰상수 K값 잡아야 되니까. 귀찮아서 2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 얘기는 이렇게 돼버리면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P 햇 일단 써볼까? 마이너스 K의 루트의 N분의 P 햇 Q 햇 이렇게 돼버리죠. 해서 P 햇 플러스 K배 루트의 N분의 P 햇 Q 햇 이렇게 돼버리죠. 맞아요? 집어넣자. 근데 일단 얘만 잘 계산하면 되잖아. K가 얼마래요? 2요. 루트 N 얼마야? 10이요. 맞아? N이 100이니까 루트 N 10이요. P 햇 10분의 2, Q 햇 10분의 8. 그럼 P 햇 Q 햇은 100분의 16. 맞아? 100분의 16의 루트 값 얼마야? 10분의 4.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야? 100분의 8 이렇게 돼버리죠. 결국 0.08 이렇게 돼버리죠. 그 얘기는 결국 P햇 0.2 빼기 0.08 0.2 더하기 0.08 이게 신뢰 구간이 돼버리죠. 맞아? 그래서 최종 결론 신뢰 구간이 어떻게 돼? 0.12에서 0.28 이런 신뢰 구간이 나올 거라고.
저 실내 구간이 의미하는 건 뭐야? 전체 모집단 2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0.12에서 0.28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가 된다고요. 예. 오케이? 예. 그 확률을 저렇게 수학적으로 접근을 했다고요. 괜찮아요? 예. 안 보여요? 선생님 저거 K 값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 줬잖아. 그럼 0.4750 오면 되잖아요. 한쪽 넓이가 0.4750이잖아. 그럼 양쪽 넓이가 0.95 아니야? 쿨에서 95%로 추정할 때 실내상수 K가 2라고요. 여기 Q 뭐예요? 여기 Q 뭐예요? 그럼 어디 갔어? 그래. 여기 Q, P가 P햇이 0. Q햇은요? 오케이. 됐어요? 이딴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고요. 오케이? 예. 아, 쉽겠다. 예. 됐어요? 예. 오케이. 그러면은 자, 푸세요. 나는 데이트. 자, 그래서 49의 제곱은 2401. 오케이. 자, 전자분해 같아요. 알파 몰랐어. 왜 2 곱하기 50을 200으로 계산했을까요, 내가? 속상하다. 너무 어려운 거 많이 하죠. 자, 그럼 15번 다시 봅시다. 15번이요. 확률 15번 보면요.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800, 100의 제곱 이렇게요. 맞아? 오케이? 예. 가게에 배달된 100병의 생수 용량의 이게 뭐야? n이 100이요. 맞아? 예. 표본 평균 x 가는 어떻게 돼요? n에 100, 루트에 10분의 100, 10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800 미친 그죠? 평균은 안 변하잖아. 예. 그죠?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소그림 x바에 대한 소그림 여기가 800 맞니? 예. 그랬을 때 원하는 게 790에서 820 사이요. 한 칸의 길이 얼마? 이제 10이요. 맞아? 예. 맞아요. 어디서 막혔어? 예. 아니, 아. 한 칸의 길이 10 맞아요? 예.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한 칸.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계산 마무리 지으면 되죠, 너희들이. 예. 22번. 이건 1.9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말하는 거 보니까 1.96 같은데요? 예. 평균이 12.54 뭐야? x바가 12.54 맞아요? 예. 표준 편차가 0.1 s가 0.1이요 맞아? 예. 괜찮아? 예. 그랬을 때 그리고 k가 일단 1.9로 계산해보자 오케이?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실내 구간은 x바 마이너스 k 루트에 n을 안 썼네요? 루트에 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버리죠? 예. 맞아요? 시그마는 0.1이니까 맞아요? 네. 이거 2다 이거 2로 계산하라는 거다 이거 이렇게 하면 100분의 1 돼서 0.0196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나오는데 아니죠 네.
이거 2로 계산하래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이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로 무조건 실내상수 K 값을 줘요. 오케이? 예. 2로 계산을 하래요. 오케이? 예. 그럼 100분의 1 곱하기 2 얘가 0.0이냐? 예. 맞아? 그래서 12.52에서 12.56 이런 구간이 나오겠네. 되겠니? 예. 됐어요? 예. 그 다음이 34번. 선생님 10분의 1점을 잘못 쓰신 거 아니죠? 네. 루트 n분의 n이 100이잖아. 루트 n분의 s 0점 이렇게 하는 거잖아. 34번. 모집단은요, 확률 변수 x가 100,2의 제곱 이렇게 된대요. 네. 맞니? 예. 이거 뒤에 다 틀렸다. 예. 그런데 98g 이하인 거를 분량으로 처리한대죠. 예. 몇 칸? 한 칸이죠. 예. 한 칸의 넓이 0.3413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는 어떻게 돼? 1587 이렇게 돼버리냐? 예. 공장에서 비누 몇 개 생산한대요? 10,000개요. 그럼 몇 개 분량이야? 이거 확률 곱하기 전체 개수 1587개요. 됐어요? 예. 이러면 옳지 않죠? 이러면 공장장 잘릴 거예요. 이 번 비누 4개를 묶어서 한 단위로, 그러니까 한 상자로 만들어서 판매한대요. 아씨 이거 뭐야? 맞니? 예. 하나의 단위로. 한 상자로 담아서 판매를 한대요. 맞아요? 예. 그 얘기는 뭐야 이거는?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을 했다는 거야. 예. 그랬을 때 392g 이하인 것을 분량으로 판정한대요. 그럼 평균이 4개의 평균 얼마야? 98 이렇게 돼버리냐? 이걸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4개의 무게의 합이 392야. 그럼 그 4개의 무게의 평균이 98이라는 거잖아. 예. 맞아요? 예. 그거인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할 거라고요. 그럼 4개씩 한 상자야. 상자는 몇 상자 만들어져? 전체 상자는 2500상자 만들어지죠? 예. 맞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크기가 4인 표본 평균 x반은 어떤 정규분포 따라? 모집단이 이것 따르니까 100콤마 루트에 2분의 시그마 2 1의 제곱 이런 것 따르니? 예. 크기가 4인 표본에 대한 얘기니까 네. 뭐하고 있니? 그래요? 내 잘라줄까? 아니면 뽑아? 미안해요. 자, 지금 몇 시야? 15분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34분까지만. 네. 오케이? 그래도 큰 상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얘 소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100이죠? 그런데 98 이하일 확률을 원하잖아. 그런데 이 평균 x반은 정규분포가 이렇게 변했죠? 예. 한 칸의 길이가 얼마야? 1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이야? 2칸이죠. 2칸의 넓이가 얼마야? 0.477 2로 하세요. 그거 못합니다. 0.477이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돼? 0.0228이요. 맞아? 예. 괜찮아? 몇 상자? 2500상자. 맞아? 네. 괜찮아? 결국 여기에 확률이 이거니까 여기에 들어간 박스의 개수는 0.0228 곱하기 2500 하면 될 거예요. 되겠니? 네. 괜찮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얘요? 이거라면 크기가 n인 표본 평균 x반은요 어떤 정기분포 따른다고요? m,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의 제곱이 되잖아. 여기 아까 크기가 4였다며. 그럼 루트 n 2분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2분의 2의 제곱. 그래서 1의 제곱. 그렇게 변한다고. 됐니? 예. 왜 2,500이냐고요? 비누 10,000개 생산한대죠. 그럼 한 상자에 4개씩 담는대죠. 그럼 몇 상자가 만들어지냐고요? 됐어요? 됐어? 이거 뒤에 답 틀렸다고 얘기했어요?